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5월 6일입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는 않고 있는데 신문은 왔더라고요. 읽어보다가 울컥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 닫을 뻔한 불경, 어떤 그 양산에 있는 부산대 어린이병원이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실려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달 말 경남아 양산시에 있는 부산대 어린이병원 5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소아응급실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야간 당직에 투입될 소아응급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교수 28명 중 5명이 대신 당직을 서겠다고 자원하면서 정상 운영하기로 선회했다. 정재민 부산대 어린이병원 원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응급실이 문이 닫으면 자신이 진료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갈 데가 없다며 교수들이 당직을 자청했다고 했다. 이게 하나의 좀 책임감이죠. 인술이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 의사분들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병원은 2020년부터 교수 6명이 소아과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담했다. 병원이 2021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유일한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매년 7,000명 정도였던 환자들이 지난해 연 1만 8,0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지방에 그 필수 의료 병원이 되겠죠. 어린이병원이.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이고 멀게는 전남, 경북에서도 찾아봤다. 정 원장은 야간 당직을 서고 나면 교수들이 녹초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교수 1명이 그만두면서 야간 진료를 일부 중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일에도 교수 1명이 또 그만뒀다. 정 원장은 소아응급실을 전담하던 교수 6명이 번아웃, 극도의 피로를 얘기합니다. 호소하면서 당초 한꺼번에 그만두려다가 겨우 설득해서 근무해 왔으나 결국 두 분이 차례로 사직을 결정했다고 했다. 소아응급실을 전담하는 교수 6명이 4명으로 줄어들었다. 공보실 1명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정 원장은 야간 진료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응급실을 담당하지 않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5명이 월화 야간 당직을 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일과 시간에는 본인 외래 진료를 보고 야간에는 당직을 서는 것이다. 이들은 내가 진료보는 환자들이 한밤중에 응급실에 방문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자원했다. 정 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병원인 만큼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이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응급실을 못 찾아서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교수들 사이에서 많았다고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야간 진료가 중단되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정 원장은 교수들이 지치는 시기가 오면 다시 소아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상황은 전공이탈 사태와는 큰 상관없이 언젠가는 닥칠 문제였다. 소아과 전문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다 지방에서 소아응급실을 전담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정 원장은 이런 현상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고 5년 전부터는 소아과 지원 자체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적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과 전공의 5명이 모두 병원을 떠났고 내년에 교수가 될 예정이었던 전임이마저 나가버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정 원장은
저출생 영향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진료할 대상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아과 지원자가 적고 전문의들도 소아과 병원을 개업해도 운영하기 쉽지 않아 다른 직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일하기 힘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인 수가,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체계와 소아수가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소아수가를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 때문이다. 가령 성인 체열, 피를 뽑는 걸 수가가 100원이라면 소아체열 수가도 같다. 성인을 체열하는 데는 1분 걸린다. 어린이 환자를 체열하려면 의료진 4명이 아이를 붙잡는 동원되고 2-3번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수가를 받는다. 정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이러한 수가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소아과 기피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했다. 이건 뭐 이제 진짜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주택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용이라든가 이쪽 부분의 의사들보다도 좀 대우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고 또 진료하다가 고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중하게 묻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좀 치밀하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략 하지 말고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참 아주 여름 내용도 봤습니다. 삶의 경계 중환자실 근무는 특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윤혜라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인데요. 지금 31세예요. 이런 분이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의사로서의 소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 의료업계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앞장서서 지금 의료업계를 대변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 대라인이라고 표현은 되지만은 방금 제가 읽었던 대학 교수들, 소아과 병원에 자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는 정말로 31살이면은 참 우리 막내딸 나이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데 아마 이제 중환자실 여기에 이제 전면에 나오고 여기도 수가 정상화돼야 필수 의료가 유지된다고 계속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소아과하고 중환자실 같은 데는 한번 정책적으로 다른데 국회의원들 좀 많이 받아가는 특권으로 인해서 많이 받아가는 걸 좀 봉사직으로 국회의원들 바꾸고 거기에서 남는 돈들을 이런 데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뭘 한다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죠. 4년 동안 필요한 것 좀 제대로 좀 하지 급하게 저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이거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아과나 중환자실은. 그럼 이런 부분에 좀 필요 없이 낭비되는 그런 걸 갖다가 잘 정책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소명의식에 걸맞는 대우를 좀 해줘야죠. 하여간 정말로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박병호입니다.